14차 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실제 내가 이제 올바로 불교를 알지 않고서 체득하지 않고서 그냥 사회 참여할 경우에 오히려 사회에 혼란만 일으키고 평지풍파가 될 수 있다는 얘기했었고요. 이제 가장 올바른 불교적 사회 참여 예로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의 비폭력 무장 운동을 이제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물론 간디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은 힌두교 신자지만은 불교는 이제 종교 중립적인 어떤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종교도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보편 종교입니다. 이제 진짜 아주 절대 보편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디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이제 부처님과 보살의 이제 그런 행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이제 식민지화했던 영국의 제국주의적인 통치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만은 그걸 미워하지 않는 저항, 감싸 안으면서 잘못만 비판하는 그런 식의 저항이 바로 이제 그런 불성의 그런 구현이었고 이제 그런 식의 참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식의 참여가 사회 참여하더라도 그래서 약간 그러면 이제 진짜 불교적으로 사회 참여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또 다시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와 중생해야 할 것인가? 하와 중생해야 할 것인가? 그렇죠? 다시 말해 불교적 현실 참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 또 지금 수많은 시민단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현실 참여에 대해서 불교적 견지에서 우리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사회를 향한 이타행은 참여 주체의 권위와 명예를 향상시킨다. 제가 이제 이 논문 읽으면서 첫 번째 얘기했었죠, 처음에. 내가 사회 참여했는데 내가 더 잘난 체 하게 됩니다. 아이고, 보니까 이게 누구 위한 거예요?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위안부 할머니, 이제 이런 문제들의, 이제 그게 사회에 공론화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도 이제 바로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겁니다. 같은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어떤 사회 참여인지에 대해서 이 논문의 말미에서 나옵니다. 말미에서 속되게 표현하면 참여 주체로 하여금 잘난 체를 하게 만드는 듯하다. 그렇죠? 남을 위한다고 했는데 야, 저 사람 참 남 위한다 하면서 너무나 존경받습니다. 그러니까 남 위한다고 하다가 자기를 가장 위한 사람 돼버립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잘난 체. 그렇다면 이타심에서 시작된 현실 참여가 결국은 지극히 이기적인 성취로 귀결되고 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 난 볼 때마다 좀 우습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절을 하고 악수하고 막 이러다가 당선되면은 어떻게 해요? 만세 하고 얼싸안고 난리가 납니다. 남을 위한 건데 자기를 위한 건데 남을 이게 그거 다 알고 하는 건가 다? 하여간 너무나 이상한 게 국회의원 선거 당선됐을 때 장면들이 이게 너무나 이상합니다. 당선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진정으로 자기가 남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 자기 희생입니다. 이제 그렇게 당선됐을 경우에는요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든지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실제 진심으로 이제 그게 훨씬 더 올바를 텐데 그게 아니고 막 기뻐 갖고 날뜁니다. 그럼 국회의원 돼가지고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자기 희생 아니고 뭔가 뒤에 쌓아놓을 수 있는 돈 무슨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이익을 취할 수 있는가? 이익이 있을 경우는 참 기쁠 겁니다. 이익이 있을 경우에. 근데 그게 아니고 내 희생이 되는 길인데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그게 왜 기쁜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 이타심에서 시작된 현실 참여가 결국은 지극히 이기적인 성취로 귀결되는 거 하는 것 아닌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너무나. 그렇죠? 또 현실 참여는 언뜻 보기에 불교의 궁극적 가르침과 상치되는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은 이제 앞에서 지난 강에서 얘기했듯이 시비와 선악을 분명하게 판가름해야 하는 현실 참여는 일체를 무차별하게 부정하고 일체를 무차별하게 긍정하는 듯한 반야와 화엄 사상과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거 아닌가. 모든 게 공하다든지 아니면 일중일체 하나 속에 무한히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절대 긍정 절대 부정의 가르침이 반야 화엄인데 현실 참여는 이러면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저건 나쁘다 이것은 좋다 이러면서 시시콜콜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반야 화엄과는 상반되지 않냐 가르침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통받는 자에 대한 동정, 위선이 되지 않고 억압하는 자에 대한 비판이 증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여 주체가 갖춰야 될 마음 자세는 무엇일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간디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억압하는 자를 갖다 증오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잘못을 시정해달라 하고 요구합니다. 필자는 본 글을 통해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불교적 조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쭉 제시하고서 이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참회 패러독스, 참회의 역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떤 진술, 말이나 행동이 패러독스에 빠지는 상황을 종종 체험한다. 그렇죠? 차량이 붐비는 시내에서 짜증을 내는 운전자. 차를 몰고 나갔더니 차가 꽉 막혔어요. 여러분 주말에 이제 어디 바깥에 놀러 나갔는데 차를 몰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 집에 돌아오려다 보니까는 그냥 오는 길목마다 차가 막혀가지고서 한 2시간씩 그냥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오징어 장사 아니 무슨 이 이제 강릉이 장사 나타날 때 겁이 덜컥 나요. 야 이거 막히는구나 하고서 이럴 때 이제 어떤 마음이 나냐면은 그냥 좀 집에들 좀 있지. 왜 이렇게 나왔나? 왜 다 놀러 가려고?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자기도 집에 나 있지 왜 나왔나?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당착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백화점에 갔더니 세일한다고 해서 그냥 어깨가 부딪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물건 살래도 줄을 길게 섰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짜증나요. 그냥 싸게 살라고 다 인간들 이렇게 나왔네 하는데 보니까 자기도 그런 인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패러독스의 역설인데 역설. 그러니까 생활 속의 역설이에요. 역설. 그 다음 담벼락에 쓰여있는 낙서금지라는 글귀. 그렇죠? 담벼락에 낙서금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지가 낙서했네. 낙서금지라고.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한국 사람을 욕하는 한국 사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역시 한국 사람은 서로 분열 일으켜 서로 싸움만 하고 할 수 없어. 이제 바지 저고리는 할 수 없어. 이런 말 우리 어릴 때 많이 어른들이 하는 거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본인이 한국 사람이면서 이게 역설입니다. 서양의 철학 사상 중에서도 패러독스적 성격을 갖는 사상이 비일비재하다. 순수 이성의 능력을 비판하는 칸트의 순수 이성. 순수 이성 비판이 뭐예요? 순수 이성을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pure reason, 그러니까 pure reason은 순수한 reason, 따지는 힘이에요. 따지는 사람의 그 마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얘기했습니다. 이성, 오성, 감성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감성과 오성과 이성이 있는데 이제 오성은 아는 능력,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성은 이제 reason, 그 이유를 물어가는 능력, 따지는 힘이에요. 따지는 힘. 그 다음에 감성, 이제 감성이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성을 그 쉽게 얘기하면 따지는 힘이라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따져 들어가는 힘이 그게 올바른가 그른가를 비판하는 게 순수 이성 비판이에요. 그래서 따지는 것을 우리가 밥 먹고 살 때 사용하는 생활에 대해서 따지는 건 맞아요. 그것은 3단 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체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머리 굴려 따져갖고 답을 내려고 할 때 이때는 항상 답이 상반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은 어느 게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이성이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따지고 들은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어떤 문제들, 우주의 끝이 있나 없나, 세상의 시작이 있나 없나, 사물을 쪼개면은 어떤 원자가 있나 아니면 무한히 쪼개지나 이런 문제들, 인간에게 자유가 의지가 있나 없나, 자유의지가 프리윌 이런 것들, 이 네 가지가 칸트가 예를 들었던 따지지 말 것입니다. 항상 상반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다는 답도 내도 되고 자유의지가 있다는 답도 내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그래서 그렇게 상반된 답이 나오는 상황을 이율배반이라 불렀습니다. 이율배반.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게 칸트 용어입니다. 안티노미 영어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보니까 칸트가 이렇게 이성을 비판했는데 보니까는 그걸 뭐 갖고 했어요? 칸트 자신의 이성 갖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는 힘 가지고서 따지는 힘을 비판을 해요. 이런 게 패러독스예요. 여러분 불교의 공사상도 마찬가지예요. 공사상. 그러니까 중관학. 그러니까 공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학문이 중관학인데 이 공사상은 사람의 생각이 다 엉터리다 이걸 증명해요.
근데 뭘 갖고 증명해요? 생각 갖고 증명합니다. 패러독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패러독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의미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합니다. 나중에 중간학에서 뭐 이제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다른 이제 과목에서 어쨌든 이게 자가당착 빠집니다. 또 모든 철학을 비판하는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비트겐슈타인의 분석 철학의 요점은요, 철학 비판이에요. 철학 비판. 근데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철학 비판도 하나의 또 철학입니다. 그게 이제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비트겐슈타인 답이 뭔지 아세요? 나의 철학은 마치 지붕 위에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고 나면 버리듯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의 방편설을 얘기하는데 참 비슷하다 할 텐데 실제 비트겐슈타인이 뭐냐면요 불교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 이제 어디서 알았냐면은 그 early theory of Buddhist theory of early Buddhism, theory of knowledge in early Buddhism, early Buddhist theory of knowled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책이 early 초기 불교 지식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초기 불교의 지식 이론 자야딜레케라는 그런 학자가 쓴 책이고 아주 정평이 있는 그런 책인데 여기에 각주 보다 보니까 주석에 보다 보니까 이 자야딜레케가 비트겐슈타인과 함께 1950년대에 불교 원전 강동 모임에 들어가서 스터디를 같이 했다는 그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 불교 공부했구나. 근데 비트겐슈타인 책에는요 불교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불교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 현대 이 서양 철학자들 보면은요 불교 표절한 사람이 많아요. 하이데거, 그 다음에 사르트르, 비트겐슈타인. 근데 이 불교가 인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동아시아 뭐예요? 지국주 시대에 찌질한 아시아인들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자존심에서 거기서 내가 배웠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그거 다 다시 밝혀내야 됩니다. 하여간 비트겐슈타인도 뭐 틀림없이 불교 공부한 사람이고 사다리의 비유가 뭐냐면은 부처님의 뗏목의 비유와 똑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뗏목과 같다라는 그런 기호학이 있죠. 그런 경전 문구가 있죠. 이제 그것을 보고서 아마 그렇게 이제 또 말만 바꿔서 사다리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데리다 이 다 불교 너무나 흡사합니다. 데리다 푸코,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 해체주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 불교 얘기해요. 그래서 불교를 저 하늘 위에 있는 것처럼 떠받듭니다. 그래서 한참 얘기하다가 미셸 푸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 열반과 같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아주 신비화시켜서 이렇게 아주 존경하는 이제 그런 모습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리다 해체주의인데 이 불교의 중고한 사상과 너무나 흡사한 게 이 데리다의 해체주의예요. 그러니까 서구의 로고스 중심주의적 전통을 비판하는 데리다의 자신의 로고스. 이 얘기도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보면 마단 사랍이라는 사람이 이제 데리다 책 소개하면서 데리다가 로고스 중심하는 이제 로고스가 이성 같은 겁니다. 이성, 사변적 이성을 비판하는데 그건 또 로고스 아니냐 하면서 데리다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이게 다 자가당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낙서금지, 그치죠? 운전하다가 막히니까 짜증내는 거, 그 다음에 심지어 모든 철학자가 이런 패러독스를 범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류의 정치사 역시 패러독스의 연속이었다. 전제 군주제를 몰락시킨 프랑스 혁명 정신, 그쵸? 그러니까 앙샹 레짐, 루이 16세 죽여버리죠. 처단하고서 드디어 공화정이 성립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유럽서 다 침공에 들어와요. 왕들이 겁이 나기 때문에. 왜 이 프랑스 혁명 정신이 퍼졌다가는 자기들 다 목이 날아갈 테니까. 근데 그걸 다 물리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 근데 나중에 나폴레옹이 자기가 황제가 돼버립니다. 거꾸로. 황제를 다 제거한 공화정의 정신이 프랑스 혁명의 정신이었는데 거꾸로 자기가 황제가 돼버립니다. 이 패러독스입니다. 지배 계급을 타도하자는 집단이 다시 새로운 지배 계급으로 군림하게 되는 공산주의, 그렇죠? 공산당 계급이란 말이 생기죠. 이것은 이 유고슬라비아의 철학자 가운데 사상가 가운데 밀로반 질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겁니다. 새로운 계급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안에서 공산주의의 자가당착, 사돈남말한을 갖다가 지적합니다. 과거에 정치사뿐만 아니라 지금의 현실에서도 정치 활동은 철저하게 패러독스적이다. 국민을 위하겠다며 결국은 자신의 명예를 드날리게 되는 정치인들. 그렇죠? 아까 국회의원 얘기했습니다. 또 이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일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봉사한 삶을 살다가 휴바이처 박사, 마더 테레사가 얻게 된 명예, 노벨 평화상 이렇게 받죠. 어이구 저렇게 하면 평화상 받네. 나도 저렇게 할 걸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인류의 구원과 중생의 죄를 위해서 일생을 희생하신 예수와 부처님에 대한 우리들의 지극한 공경. 제가 지금 패러독스 얘기할 때 누구 비방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 구조 자체가 패러독스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사자들의 선의와 무관하게 패러독스의 발생 필연적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게. 세상 구조가 이 순환 구조입니다. 제가 공과윤리 할 때, 공과윤리 강의할 때, 이제 그 놈을 읽을 때 얘기했었죠. 순환 구조, 부메랑 던지면 돌아온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패러독스 구조. 심지어 사유의 한계를 지적하는 선가의 명제 역시 패러독스의 발생을 면하지 못한다. 문자를 세우지 말라. 문자를 세우게 되고, 이 얘기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많이를 들었습니다. 분리 문자 했는데 분리 문자가 문자예요. 입만 열면 그르친다. 입을 열게 되며 마음을 비운다. 그런 생각이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다.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어찌해서 이런 패러독스적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런 발화나 행동을 하는 당사자들이 우매해서일까? 우매해서? 그렇지 않다. 절대. 이는 우리의 사유와 세계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패러독스의 발생은요, 우리 생각과 세계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모든 삶에는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모순이. 따라서 그 어떤 생각을 해도 그르치고 만다. 어떤 생각을 해도 모든 게 다 모순이에요. 모든 게 다. 지금 제가 이 말한 거 모든 게 다 모순이에요. 이것도 뭐예요? 모든 게 다 모순이라는 말도 모든 게 들어가죠. 이것도 모순이어야지 돼요. 이 말도 모순이어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모순이 아니어야지 돼요. 이 말은 진실이어야지 돼요. 그 모든 게 다 모순이어가 진실이어야 됩니다. 그럼 또 다시 또 모든 게 다 모순돼 버립니다. 그렇죠? 심지어 그 어떤 생각을 해도 그르치고 만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제가 했는데, 심지어 그 어떤 생각을 해도 그르치고 만다는 이 말도 생각 일종이기에 그르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그르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말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사실이니까는 뭐가 사실이에요? 그 어떤 생각을 해도 그르친다가 사실입니다. 생각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이게 모든 사유와 언어의 역설구조예요. 역설구조.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화두공안과 통합니다.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두공안과 이런 식의 역설이 통한다는 것은 제가 선과 그 중간학, 선에 대한 중간학적 조명 이런 식의 논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서 또 자세히 또 설명한 게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아버지라고 또는 제2의 부처라고 칭송되는 용수 나가라주나에 의해 완성된 공의 논리는 인간의 사유의 한계를 지적하는 반논리이다. 반논리인데 용수는 중론이나 회쟁론 등을 통해 이 용수의 저술입니다. 중론은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공이 뭔지 해명을 해요. 공의 의미가 뭔지. 회쟁론은 이 공사상이 널리 퍼진 다음에 이 공에 대해서 오해가 발생합니다. 오해. 그러니까 공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는 것이 회쟁론입니다. 여러분 중관사상 공부하려면요 책 딱 두 권 보면 돼요. 중론과 회쟁론입니다. 중론과 회쟁론. 그러니까 공이 뭔지 알아야지 되고 또 공에 대한 오해를 시정해야 됩니다. 이런 두 개의 논문,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공의 논리를 구사하고 있는데 위에서 일관 다양한 사태 내재는 패러독스, 자동차 운전하면서 아유 차가 많이 나오네. 나가서 금지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철학하지 마 하면 철학하는 거를 지적하는 논법도 공의 논리에 속한다. 이 패러독스가 공의 논리입니다. 공의 논리. 이 얘기도 제가 이 공과 윤리 강의할 때 한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의 논리는 불교의 중심 교설인 연기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연기설. 이제 공과 연기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연기. 모든 게 다 의존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공과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의존적 발생이 연기예요. 연기하기 때문에 공합니다.
또 공하기 때문에 연기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기를 위배할 때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해 줌으로써 연기와 공의 진정한 의미를 터득해 주는 논리가 바로 공의 논리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위배할 때 연기를 원래는 다 얽혀 있는데 그걸 잘라버립니다. 그때 발생하는 논리적 오류, 일석을 해요. 낙서 금지, 낙서하지 마! 라고 할 때 뭘 잘랐어요? 다른 모든 낙서하고 낙서 금지라는 그 네 개 말하고 자릅니다. 낙서 금지는 낙서가 아니고 니들 것만 낙서야. 이런 식의 분할이 선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욕설이 발생하죠. 그걸 지적해 주는 것이 이제 바로 공의 논리입니다. 공의 논리에서 그 논리 중 패러독스를 지적하는 논법과 연기설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리. 이 얘기도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역설 얘기할 때 우리의 사유는 개념과 개념, 사태와 사태를 분할, 자름으로써 구사된다. 그러나 이 세계는 한 덩어리다. 세계 나눠지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할 게 여러분이 사는 세계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세계 속에 사는 사람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혼자 삽니다. 누구든지 다. 아주 명심해야지. 내가 만든 세계에서 일체 유심조, 일체 다 유심, 나의 마음이 만들었어요. 각자 마음이 만든 세계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덩어리예요. 그때 혼자 사는 놈이 생각 속에서 그걸 또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역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잘라서 배격해봤자 또 돌아옵니다. 모든 것은 얽혀 있다. 즉 분할을 용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연기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긴 것과 짧은 것, 나와 남, 중하겠건, 상과 죽음 등은 서로 의존해 발생한 개념입니다. 개념과 사태들이다. 긴 것, 짧은 것이 어떻게 긴 것만 있고 짧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긴 것 하려면 짧은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돼요. 나만 있고 남이 없어요? 아니죠. 남을 염두에 두니까 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관 하면 객관을 염두에 둔 거고 살아있구나 할 때 안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염두에 두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의존적으로 발생한 한 쌍의 개념들이에요. 연기한 겁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경우 우리는 그런 개념과 사태들의 의존적 기원을 망각합니다. 망각. 이게 문제예요. 의존적 기원을 다 망각하고서 그래서 이제 죽음 따로 있고 그러니까 삶과 죽음 크다 작다 이게 다 원래는 함께 발생한 건데 삶만 따로 띄우고 길다만 따로 띄워서 내 삶이 길구나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이게 일상생활이에요. 그 길다, 삶 이거의 발생 기원은 뭐예요? 근거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연기한 겁니다. 그걸 망각하고서 분별이라는 생각의 가위에 의해 특정 개념과 특정한 사실을 오려내야 한다. 그래서 긴 걸 오려냈고 삶을 오려내갖고 삶이 길다 이렇게 말을 이제 만듭니다. 즉 세계를 분할해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얽혀있기에 생각이나 행동의 분할에 의해 유리된 일방에는 상과 죽음을 분할해서 죽음이 이제 뭘까 했을 땐 삶을 버린 겁니다. 일방에는 다른 일방의 흔적이 잠재 있는 것이다. 큰 방 작은 방에서 작은 방을 염두에 두지 않고 큰 방이구나 할 때는 뭐예요? 진짜 크네 했을 때는 작은 방을 배격한 거예요. 근데 작은 방을 염두에 두면 클 것도 없구나 하고 다시 회복합니다. 다른 일방의 흔적이 잠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리된 일방에는 큰 방에는 작은 방이 잠재되어 있고 작은 방에는 큰 방이 잠재되어 있고 죽음에는 삶이 잠재되어 있고 삶에는 죽음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분할하여 배척된 것은 순수 타자가 아니라 자기를 내함한 타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 하면은요 죽음을 배척했어요. 근데 죽음이 없는 삶이 아니고 뭐예요? 죽음이 내함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삶이에요. 삶이라는 생각 속에는요. 그래서 분할 이후의 언행은 자기 지칭 셀프 리퍼런스를 처리한다. 그래서 한 생각 내어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불림 문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예요? 문자 그것도 문자예요. 그래서 이런 네 말도 문자 아니냐 부메랑 효과 자기 지칭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말은 틀렸다라는 이제 그런 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낙서 금지도 마찬가지로 낙서하지 마 했는데 그 말도 낙서예요. 그래서 역시 또 네 말도 낙서 아니냐 자기 지칭으로 웃음거리가 됩니다. 또 지배계급을 타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배계급이에요. 니들은 내가 구원할게 했는데
이렇게 구원하려고 모인 계급이 지배계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니들이 너 구원했잖아, 네가 잘난 체 했잖아 이렇게 됩니다. 예, 이상 강의 마칩니다.